지방은행 곧 파산, 돈 없어 못 갚겠다. 뭐 예상했던 일이죠. 지금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장기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다는 것은요, 경제적 고통이 더 커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당장 가게만 하더라도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으면 소득이 그만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돈 갚을 비용이 더 줄어든다는 뜻이고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가게가 소득이 줄면 소비를 덜 하니까 기업들 입장에선 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요. 결국 떨이로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업은 이익이 줄어듭니다. 그 바람에 경기는 완전히 꼬꾸라지고요. 이 꼬꾸라진 경기가 지방에서부터 난리를 칠 수 있다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PF 대출 때문에 지방건설사 줄줄이 망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여파가 지금 현실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보실래요? 어느 정도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방은행 연체율 잔액입니다. 2024년을 보시자고요. 1분기 기준입니다. 1조 3,771억 원입니다. 2년 사이에 2년 사이에 무려 166%가 늘었습니다. 2022년에 5,177억 원이었거든요. 8,594억 원이 늘어서 1조 3,771억 원이 됐다는 뜻입니다. 1조 3,771억 원이라는 숫자는요, 2008년 통계를 공개한 후에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은행은 그 어느 때보다 위기선상에 몰려 있다는 뜻입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어렵다 했을 때 그 당시 1분기 9,855억이었거든요. 연체율 자체가. 그런데 지금 2024년에는 1조 3,771억 원이 됐으니 안 무너진다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든 지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전국에 곳곳에서 돈 없어 못 갚겠다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나요. 실질적으로 한번 보실래요? 이게 전국이거든요. 우리 지방은행 6개만 보겠습니다. 6개. 6개만 보면 다 올랐습니다. 연체율이. 부산은행도요. 0.19%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수치예요. 그런데 0.62%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0.5가 넘으면 비상등이 켜졌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0.62까지 올라갔으니까 장난 아니죠? 경남은행도 0.28에서 0.44까지 올라갔고요. 광주은행도 0.28에서 0.65까지 올라갔습니다. 대구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0.30에서 0.64까지 올라갔습니다. 비상등이 켜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틀린 게 아니죠. 그런데 비상등보다 파산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지방은행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주은행 0.46%에서 1.21%까지 올라갔어요. 1.21%까지. 지방은행의 연체율이 1.21%까지 올라갔으면 이거 파산할 수 있습니다. 전북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0.56에서 1.57까지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저는 파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진짜 충격적이다 이런 얘기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말입니다. 지금 지방은행은 진짜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나빠지니까. 문제는 앞으로 좋아질 거냐 이거잖아요. 앞으로 좋아지면 지방은행의 파산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좋아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자영업자만 하더라도 지방은행은 지역의 자영업자들, 지역의 소기업들이 많이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황이 진짜 좋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평균 연체율을 보면요. 2024년 1분기가 0.86이에요. 사상 최고치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0.84였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높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게 결국은 미국에서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을 하면서 금융의 위기가 왔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때보다 지금 지방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평균 연체율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0.86까지 갔으니까. 이런데 파산을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가계대출 연체율도 2024년 1분기가 1.01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방은행. 1.01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이야기잖아요. 게다가 지금 긴 장마라서 개인 사업자들 지금 돈을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장마가 벌써 1주하고도 한 3일 4일까지 갔습니다. 2주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온이 높으면 아니면 비가 오면 장사 안 됩니다. 그러면 매출도 줄고 영업이익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줄으면 도대체 원리금은 누가 갚습니까? 그러면 원리금을 못 갚으면 계속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지금 이게요. 원주만 그런 것도 아니고 대전만 그런 것도 아니고 광주만 그런 것도 아니고 목포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부산이든 대구든 강릉이든 지역이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자영업자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경기가 무너진 데는 당연히 말입니다. 부동산 PF의 대출에 영향이 미쳤습니다. 2024년 1월에서 6월까지 건설사 부도가 벌써 16곳입니다. 2021년에 12곳, 2022년에 14곳, 이때보다 벌써 많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요. 상반기잖아요. 이대로라면 건설사 부도가 30곳이 넘어설 거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지역의 건설사들 중앙의 건설사보다 더 빨리 망하거든요. 왜냐하면 미분양이 지역에 다 널려 있으니까. 미분양 주택 자체가 7만 채가 넘잖아요. 게다가 실질적으로 안 밝힌 거 있잖아요. 공개한 수치보다 공개 안 한 수치가 더 많을 거예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빙산 밑에 더 큰 빙산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미분양에 대한 충격이 더 커지겠죠. 안 그래도 지역 건설사들 줄줄이 망하다가 중앙건설사까지 망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진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는요. 더 빨리 망할 수도 있다는 것 현실이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측했던 거 있잖아요.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위기감이 건설사들의 부도를 부추겼고 미분양이 많아서 기업들이 흑자 부도를 많이 한다. 그 말씀까지 드렸는데 그게 현실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영업자들의 상황 매출도 적고 영업이익이 적어서 원리금 갚기가 진짜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현실이 됐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하나 더 기업입니다. 기업. 지방에 기업들이 많거든요. 대기업보다 중소 중견기업. 우리나라 99%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입니다. 그렇게 따져봤을 때 지금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는 것 이것도 지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으니까 기업도 돈 갚기가 버겁고요. 소비자도 대출금리가 높으니까 돈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자 갚기 정신이 없으니까. 소비자가 돈을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기업이 생산을 하는 거고 그런데 소비자가 돈을 안 쓰니 기업은 생산이 그만큼 줄어들고요. 영업이익도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러면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좀비 기업이 많이 탄생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좀비 기업이 이렇게까지 탄생을 하면 결국 말입니다. 기업들은요. 또 시장에 한 번 더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충격은 고스란히 금융권으로 확대됩니다. 제가 이 금융권으로 확대되다 지역은행까지도 확대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말입니다.
지방은행의 여신 담당 부행장이 한번 지방을 쭉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하는 말을 제가 그대로 한번 전해드릴게요. 가게는 물론 실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까지 지역에서 느끼는 연체 공포는 상상 그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지역에서 느끼는 연체 공포는 상상 그 이상이다. 이 말이에요. 더 나빠진다는 이야기잖아요. 더 나빠지면 지방은행의 연체 증가 속도도 한층 더 빨라질 거고요. 이렇게 빨라졌을 때 지방은행의 주요 건전성 지표는 최악을 가리키는 것. 저는 당연히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지방 자영업자들을 비롯해서 지방 기업들까지 한계 상황에 부딪힌 상황이라면 지금 지방은행의 파산도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역은행의 불안감 점점 커질 겁니다. 게다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결국 말입니다. 제2금융권에 돈 넣기 무서워? 지방은행에 돈 넣기 무서워? 나는 리딩뱅크 1등 뱅크에 돈 갖다 넣을 거야. 그러면서 1금융권으로 계속 몰리면 아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은행의 연체액은 점점 더 커질 거고요. 이 연체액은 지방은행의 영업 상황, 경영 지표로 그대로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방은행이 파산 안 한다는 이야기 어느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대로라면 지표는 최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요즘 같을 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면요. 완전히 말입니다. 분산 예치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예금자 보호 한도를 항상 생각을 하고 분산 예치하시는 거 잊지 마시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이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자를 뺀다고 생각을 하면 4,70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니면 4,8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준하게 저는 분산 예치하는 것 진짜 반드시 해야 될 덕목이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지방은행의 상황까지도 이렇게 어려워진다는 것은요.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요소가 크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은행에 대한 예금도 분산 예치하면서 대응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